이상 참을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장 그래서 국민들은 공정위가 공정은 없다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나 국무조정실장 먼저 질의할게요. 예. 지난번 국정감사 때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문체부, 기재부, 농식품부 이런 데 여러 가지 적정하지 않은 업무 진행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이걸 공직법무관리관실이 국무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해야 했는데 답이 뭡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더 감안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점검을 할 때는 이 법무 직무 수행이 적법하냐, 공정하냐, 성실하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과는 차등이 될 수 있다. 다른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제가 한두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차은택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 과정을 보면 통상의 경우에 단장이 아니라 문화본부장이 본부장이죠. 네. 그 차은택 씨 하는 거. 예. 아니 그 임명 과정을 보면 법제처에서 통상의 기일보다 훨씬 짧아요. 이걸 우리 법제처 질의에서 답변을 보니까 보통의 경우 입법 예고 기간이 한 33일인데 이 경우에는 5일로 끝내고 또 심사도 11일 정도가 평균인데 하루에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적정한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했습니다. 이 전 국정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 굉장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회 추후에 다시 검토해보고 있다는 결과가 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거 한 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당초 의견하고 2012년에 그 당시에 이제 환경부 이제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당시 사건은 저희가 무혐의 처벌을 한 건데요. 시험을 연결했죠. 예,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다시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그 환경부에서는 인체 위해성이 있다 저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부에서 그 동물 실험을 의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위해성 인정을 한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 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폐 손상 문제를 포함해서 이 동물 실험을 의뢰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잘 검토하십시오. 예, 저는 보좌관을 매수하여 이렇게 다루는 본인이 좀 나빴다 계획입니다. 제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저희 목적으로 3대 주민을 전달한 대의이므로 국정실장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차은택 씨 관련해서 그 예. 직책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국정실장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두 개가 경직입니다. 그래서 예, 경제추진단장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경제추진단장을 함에 있어서 규정을 바꿨어요. 규정을 바꾸고 그 규정을 바꾸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상에 위법, 부당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정실장께서 검토를 해본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고 나아가서 그 문화창조융합본부장도 경직을 했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위인설관입니다. 이런 본부를 만들어서 또 하나 경직을 하게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산단 특별법을 위해서 그 위원회도 모르세요. 위원장은 총리가 하시는 거고 우리 국조실장은 위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일단 모르시면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서면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모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작년 7월에 통과돼서 시행이 됐어요. 이게 어떤 법이냐면 오래된 국가 산다는 경우에는 구조 고도화라든지 재생지구 선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아무런 실적과 이 진척이 안 돼요. 안 된 이유가 그냥 시에 자치단체에 맡겨버리거나 산단공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진전이 안 되니까 이걸 중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또는 상호 연계성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해서 노사단 특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총리께서 위원장이 돼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론 위원 중에서는 뭐 민간이 또 있고 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는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진전했던 걸 쭉 보니까 몇 번의 회의 끝에 한 게 뭐냐면 위원을 어떻게, 민간위원 추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냐, 이 협의를 하는데 벌써 1년이 가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공단이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후화된 이런 공단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진전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국조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보시고 나아가서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이걸 진전을 시켜주시길 말씀을 드리니까요. 진전되는 것을 저한테 추후에 서면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까 김영태 의원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걸 자꾸 한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대로 법에 근거도 없는 그런 이제 개념을 이렇게 차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조금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하고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받으면 안 되겠죠. 3, 50의 그 기준에 들면 안 되는데, 또 부조금은 이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 미풍 양성이다 이런 개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국감 때 이야기 드린 대로 어떻게 하냐면 직무 관련성을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이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현실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엄격하게 하려 하니까 저는 이와 같이 이 논리의 모순이 자꾸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TF는 뒤늦게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지적했지만 저는 정말 만시지탄이고, 우리 권익위가 1년 4개월 동안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만 가지고 의무를 하지 않았던 조직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최소화로 되고 엄청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형사처벌 조항,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과태료도 아니고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검토할 때 다시 한번 신중하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부조를 합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만, 조직 외부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전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고요. 뭐 저희가 초기에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난 법 통과된 이후 1년 4~5개월 동안 뭘 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질책을 하셔도 저희가 겸손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저희는 대국민 설문조사라든지 용역을 맡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하지는 흡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쉬지 않고 해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